치아 하얗게 만드는 거 우리 미소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실제로 치아가 하얘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셀프 미백이 효과가 있는지,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치아가 누래지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항상 흰 쪽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의한 부산물들이 침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치아 색깔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바뀌어가죠. 지난주에 미백을 했고 이번 주에 미백을 하러 오셨는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여쭤보죠. 커피 드셨나요? 카레 드셨나요? 이런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정말 평소에 우리가 먹는 진한 색깔의 음식, 치아색에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 탄닌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착색에 영향을 주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안 하고 음식물이 치아에 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에도 치아 색깔의 변색이 되는데 좀 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피부가 좀 하얀 사람이 있고 좀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치아도 원래부터 타고나기 좀 밝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노란빛이 많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아지 색깔이 원래부터 좀 많이 노란빛을 띈다거나 범랑질이 좀 얇아서 상아지 빛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치아 색깔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연예인이라고 물어보시면 자기 치아로 하얀 분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연예인들의 하얀 치아는 사실 라미네이트든 크라운이든 뭔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치아로 정말 그렇게 순백색의 도화지 같은 하얀색을 만든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겉면에 아주 얇게 0.3mm, 0.5mm 이렇게 얇게 만든 막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아가 너무 노란 경우에는 이 라미네이트로 치아의 빛을 다 막아줄 수는 없어서 미백과 동반을 해서 하는 시술이기도 하고요. 치아가 신경치료가 되어 있다거나 충치 치료를 많이 한 치아라거나 할 때에는 라미네이트로 다 가려질 수 없어서 전체를 싸는 크라운 치료를 도자기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겉만 닦아서 깨끗해지는 경우는 있기는 하죠. 담배를 많이 피셔서 니코틴 착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스케일링 하면서 그런 착색만 없어지려도 이가 하얘졌네요 하시거든요. 그런 건 사실 미백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미백은 산화 반응을 이용해서 치아의 구조에 침투해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때를 벗기듯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치아의 내부 구조를 좀 밝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현하자면 우리가 목욕을 해서 때를 미는 것과 미백 화장품을 바르는 게 다른 것과 같은 원리? 네, 저도 그런 광고를 보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혹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되나? 그런데 저는 사실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의 결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그 광고만큼 미백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효과가 있기는 하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치과에서 라미네이트를 한 것과 거의 준하게 하얗게 만드신 분도 있기는 했어요. 이제 그분은 정말 횟수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집에서 하는 셀프 미백은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양을 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농도 자체가 약해요.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미백제를 오랫동안 적용을 시키더라도 원하는 만큼 하얘진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 자체를 오래 늘렸을 때 미백 대비 잇몸에 자극을 준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셀프 미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미백 제품이 안전하냐고 물어보시면 이미 허가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백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백제가 치아에만 적용이 되는지 잇몸에는 닿지 않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치과에서 전문가 미백을 할 때는 잇몸에 정말 보호제, 방어막 같은 거를 하나하나 둘러가면서 적용을 시켜주고 미백 약제를 도포를 하는데, 셀프 미백의 경우에는 잇몸에 어떻게 해도 미백 약제가 좀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잇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또 치주과 의사다 보니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약효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극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셀프 미백이 치과 미백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아는데 치과에서 하는 금액이 많이 비싼가요? 시중에서 파는 약제 가격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치과에서 하는 미백 횟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는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셀프 미백으로 하시는 효과 8배, 10배 이상의 효과를 치과에서 하는 미백으로 얻으실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이제 치아가 좀 더 빨리 하얘지기 때문에 가격 대비 메리트는 치과 전문가 미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시면 기본적으로 부착물들을 없애요. 왜냐하면 치아 면에 미백 약제가 닿아야 하는데 플라그가 껴있거나 치석이 있거나 음식물이 껴있으면 미백 약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스케일링 등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잇몸에 미백 약제가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어막을 두르는 과정을 거쳐요. 10개, 20개의 치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백의 많은 시간을 보호막을 만드는 데 좀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치아에 하얘져야 하는 부분에 과산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미백 약제를 도포를 하고 레이저를 쬐는 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레이저는 쬐지 않더라도 약제 자체 효과로 미백이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온도 같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좀 더 빨리 약효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미백 약제를 한번 도포를 하고 기다린 후에 다시 한번 약제를 걷어내고 새 약제를 도포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이런 사이클을 2번 내지 3번 반복을 하고 그날의 미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전문가 미백의 장점은 하기 전후 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치아가 하얘진 게 바로 눈에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잇몸에 약제가 닿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입술 같은 것도 보호를 해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전문가 미백도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제 몸으로 체험을 하는데요. 이게 좀 시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시린 증상이 좀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미리 하나 드시고 이제 미백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극도로 예민함을 느끼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시린 증상이 생기기는 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시린 증상은 사라지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치과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미백을 하셨는데 바로 커피를 드시거나 바로 카레를 드시면 안 되겠죠. 한동안은 미백 효과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조금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주의사항이 되겠네요. 이렇게 치과에서 전문가 미백을 한 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밤에만 끼는 장치와 자가 미백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자가 미백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과 다르게 환자 본인 입에 맞는 틀을 맞춰 드리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어요. 미백제가 정말 치아의 중요한 부분에만 닿고 잇몸에는 최대한 닿지 않도록 개개인별로 맞춤형 틀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 틀에 미백 약제를 짜고 주무시는 동안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 미백을 한 후에 바로 치아가 어두워지는 것을 막고 그 결과를 좀 오랫동안 끌고 가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죠. 그러면 미백을 하면 다 하얘지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얘지긴 합니다만 하얘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보철물,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하셨거나 레진으로 충치 치료를 하신 부분들은 미백 약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여기 하나만 옛날 크라운이 있고 나머지는 하얗게 하고 싶어. 그러면 크라운은 노란 상태에 다른 치아들은 하얘지면 색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백 후에 보철물
이후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미리 고려를 하시고 미백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정말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내가 치아를 얼마나 하얗게 만들고 싶은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연예인처럼 하얀 치아를 원하신다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보철을 하시는 게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이 될 거고요. 치아 자체 색깔은 괜찮은데 담배로 인한 착색만 있다라고 한다면 스케일링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치아를 어느 정도만 좀 하얗게 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을 동반한다든지 치과에 올 시간도 정말 없다면 자가 미백만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를 하얗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치아의 색깔은 먹는 식습관이든 유전적인 요인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미백을 진행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께도 좀 색이 노래져서 마음에 안 들 때는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짧은 횟수로 밝기를 회복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